얼마 전 장모님을 모시고 일본 오사카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끼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꼭 한번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이게 참 생각만큼 마음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큰 마음 먹고 드디어 어머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 모실까 했는데 아무래도 다 같이 가시면 서로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이렇게 따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일본 여행을 참 좋아해요. 가깝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지만 무엇보다 음식이나 분위기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일본을 자주 찾아왔었는데 마침 어머님도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기분 좋게 이번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머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좋은 항공사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피치항공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약했을 때만 해도 지연이나 불편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갈 때 10분 정도 지연된 거 말고는 올 때 갈 때 모두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수화물 7kg 제한도 저희 가족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 체크인을 마치고 들어가서 면세점 구경도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게이트로 이동하면서 비행기가 너무 좁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들어갔는데요. 막상 비행기에 타보니까 비행기 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더라고요. 특히 따로 좌석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앞열로 배열해 주신 덕분에 가족 다 같이 앞쪽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나 앞자리 간격도 딱히 불편함이 없었고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니 어느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오사카에서 평이 가장 좋은 한키 호텔에서 묵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한 번만 타면 호텔 앞에서 딱 내리니까 아이와 어머님 모시고 다니기엔 정말 최고였어요. 짐을 들고 올라가서 바로 체크인을 하는데 저희는 평일에 가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아서 아주 여유롭게 체크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방을 트윈룸으로 2개를 예약했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옆방으로 붙여주셔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일본 호텔들이 보통 방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둘이 쓰기에 그렇게 좁지도 않고 크기가 괜찮았습니다. 샤워실에 욕조도 있고 세면대도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편했고 제가 호텔 방을 좀 구석구석 잘 살펴보는 편인데 지저분하거나 청소가 덜 된 곳이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만족스러운 숙소였습니다.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첫날 식사는 호텔과 연결된 백화점 식당가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유명하다는 장어덮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줄 서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름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고기덮밥 같은 걸 주문해서 간단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맛은 있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식당 주변을 천천히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텔로 돌아와 잠깐 쉬다가 저녁쯤 도톤보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한국처럼 춥지 않아서 걷기에 참 좋았고 덕분에 아주 좋은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주변을 다니며 구경을 하다가 아들과 어머님이 힘드실 것 같아 잠시 쉴 겸 간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맛있어 보이는 쿠시카츠 집이 보이길래 들어가서 간단하게 맛을 봤는데요. 바삭한 튀김을 먹으며 잠시 숨을 돌리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에 들러서 이것저것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사서 가족들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호텔 조식이었습니다. 사실 여행할 때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특히 저희처럼 아이부터 어머니까지 3대가 함께 다니는 여행이라 다들 즐겁게 잘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거든요. 혹시라도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음식 퀄리티도 좋고 종류도 다양한 데다 참 깔끔하더라고요. 메뉴가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싱싱한 샐러드부터 밥과 국, 치킨 종류와 생선 요리,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빵 종류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진한 카레와 뜨끈한 우동도 있어서 아침부터 속을 든든하게 풀어주기 좋더라고요. 마지막 입가심으로 먹기 좋은 달콤한 케이크와 과일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하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이렇게 조식을 1시간 정도씩 느긋하게 즐기면서 아주 여유 있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먹어두고 차에서 또 놀아. 이렇게 기분 좋게 배를 채우고 나선 둘째 날의 첫 일정은 바로 아들을 위한 시간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묵은 호텔은 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동하기가 정말 편했는데요. 덕분에 어머님과 아이를 데리고 번거로움 없이 직장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여행에선 이런 동선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데 호텔과 역이 붙어 있어서 이동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30분 정도 타고 가니 목적지인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었던 건 레고로 오사카 시내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들이었습니다. 어찌나 정교한지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어른들도 신기해하며 한참을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즐길거리도 꽤 다양했는데요. 특히 안경을 쓰고 보는 3D 영화가 우리 아이 취향에 맞았었던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서 연속으로 3-4번은 계속 다시 본 것 같습니다. 봐도 재미있는지 아이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여기에 별도로 요금을 내긴 했지만 VR 체험까지 해보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시간별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도 계속 열리고 있어서 단순히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몸으로 겪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신나게 놀고 나서 나오는 길에는 레고샵에 들렀습니다. 아이가 원래 원했던 제품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다행히 다른 레고를 골라 기분 좋게 선물로 사들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코스로는 근처에 있는 산타마리오 유람선을 타러 갔습니다. 평평한 줄 알았던 이 배는 거야. 콜럼버스의 배를 재현한 유람선인데 그런데 배를 타고 오사카 만을 한 바퀴 쭉 도는 코스가 참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운항 시간은 약 45분 정도인데 무엇보다 아이와 어르신들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같은 3대 가족 여행객에는 아주 고마운 코스였습니다. 레고랜드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동선도 가깝고 가성비도 좋으니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하고 싶네요. 배 안에서는 간단한 간식도 팔고 있어서 배도 채울 수 있었고 특히 지하에는 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도 마련되어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배를 타니 비로소 여행을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람선까지 즐기더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꼭 가보고 싶었었던 유명한 장어덮밥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기줄이 어마어마해서 도저히 어머님과 아이를 데리고 기다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그곳은 아쉽게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묵는 호텔 백화점 건물 안에 있는 장어덮밥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도 나름 이름이 알려진 곳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굳이 멀리까지 찾아가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될 만큼 음식 퀄리티가 훌륭했거든요. 정갈하게 차려져 나온 장어덮밥은 양념도 잘 배어있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쾌적한 곳에서 가족 모두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칠 수 있어 참 다행이었고 저희는 또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호텔에서 좀 쉬면서 기분 좋게 둘째 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은 교토 버스 투어를 떠났습니다. 많은 여행지 중 교토를 선택한 이유는 오사카가 화려하고 북적이는 도심에 재미를 준다면 교토는 천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라 어머니께서 일본 특유의 고즈넉한 감성을 좀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교토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더라고요. 발길 닿는 곳마다 수백 년 된 목조 건물과 정교한 정원들이 저희 가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평소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사찰의 평온함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께서도 정말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장모님을 모시고 온 첫 해외여행이라 이동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버스 투어가 참 좋은 대안이더라고요. 교토의 명소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가이드님이 시간에 맞춰서 명소 바로 앞에 내려주시고 또 태워주셔서 어머님과 아이의 체력을 아끼면서 구경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길 찾느라 고생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찍었어 많이 찍.
특히 이동하는 내내 가이드님이 재치있게 풀어주시는 설명을 들으면서 오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풍경들이 다 의미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이드님이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만 아는 소소한 생활 문화까지 재미있게 해주신 덕분에 여행의 깊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또 하나 버스 투어가 정말 만족스러웠었던 건 이동 시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휴식 시간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를 구경하느라 조금 지칠 때쯤이면 따뜻하고 편안한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여 피로를 풀기도 하고 준비한 간식도 먹으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체력을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어 마지막 코스까지 지치지 않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교토 특유의 낮고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마음까지 참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런 풍경 속에서 온 가족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니 아, 정말 이번 여행 오길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다닐 때마다 유모차를 필수품처럼 챙겨 다녔는데 어느덧 아이가 부쩍 커버려서 나이에 맞는 유모차를 찾는 것도 그리고 새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앞두고 그래도 사는 게 낫겠지 하는 마음에 고민 끝에 유모차를 새로 사기까지 했는데요. 막상 아이를 앉혀보니 다리가 땅에 끌려서 도저히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반품을 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유모차 없이 잘 다닐 수 있다는 아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 중에 많은 계단과 긴 이동 거리를 마주하니까 짐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가져왔어야 했나 하는 걱정이 여행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아들은 여행하는 내내 다리 아프다는 투정 한마디 없이 매일 2만 보 가까운 거리를 씩씩하게 자기 발로 걸어주었습니다. 앞장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대견하고 고맙던지요.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 아이가 더 성장했다는 것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즐거웠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저녁 메뉴는 바로 우설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 어머님께 꼭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어서 선택한 메뉴였는데요. 처음 메뉴 이름을 들으신 어머님은 거부감이 꽤 심하셨는데 막상 한 점을 입에 넣으시더니 그냥 소고기 같네 하시며 그때부터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혹시 일본 여행 중에 우설을 드실 계획이 있다면 리큐라는 식당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체인점이라 어디서든 맛이 안정적이고 괜찮거든요. 특히 정식 세트에 함께 나오는 꼬리곰탕 같은 국이 정말 진하고 일품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3박 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리무진 안에서 가족들과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공항에 도착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려 한국 땅을 밟으니 아,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짧은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장모님 댁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드린 뒤에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만 여행 다니는 것도 좋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길 바라면서 너무나도 즐거웠던 우리 가족의 오사카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